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아서면서 끝내 환자가 숨진 사건, 경찰이 구속... 물론 형량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판결은 생각보다 안녕하세요, 곤변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 사건을 아시나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후송 중이었는데 택시기사가 고의로 그 구급차에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구급대원은 응급 환자니까 일단 후송부터 마치고 사고 처리를 해드리겠다 라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환자 죽음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고 처리해라 라고 하면서 10분 정도 응급 환자의 후송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응급 환자분은 사망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형사재판이 진행됐고, 이 택시기사는 1심에서는 징역 2년형, 최근 2심에서는 이보다 2개월 더 감형된 1년 10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후송을 지연시켜서 환자를 사망시킨 사람한테 이게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죠. 인터넷에서도 난리가 났고 판결을 내린 판사를 욕하는 댓글들도 수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형량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판결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이상한 판결은 아닙니다. 곱게 미쳐야지. 네? 저보고 미친 거 아니냐고요? 네, 미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인터넷 기사를 끝까지 제대로 안 읽어봤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일단 이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형사소송법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으로 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고,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상권분립의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법을 집행을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행정부인 경찰 및 검찰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는 사법부인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사실 이 원칙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형사사건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접할 때에는 검찰이 기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검찰을 욕해야 될 사건인지 법원을 욕해야 될 사건인지 제대로 알고 욕을 하려면요, 다시 택시기사 사건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번 택시기사 사건에서는 검찰이 살인죄 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인 과실치사죄에 대해서 전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서는 총 6개의 죄명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특수폭행, 공갈미수, 사기,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이렇게 6개 죄명입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의 죄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사법부인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살인죄가 무죄라는 뜻은 절대 아닌 거죠. 환자를 죽인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판결에서 판단이 안 되었다고 친다면 이건 그대로 없었던 걸로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확인해보면 살인죄와 관련해서는 사망하신 환자분의 유가족분들께서 별도로 살인죄에 대해 고발을 진행했고, 현재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수사가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살인죄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10분 동안 길을 가로막지 않았다면 환자분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가 제대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이전과 관련한 의학적인 자문 등을 얻기 위해서 수사가 좀 길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러면 이 택시기사는 살인죄와 관련해서는 판단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인지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볼게요. 죄명은 특수폭행, 공갈미수, 사기,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인데요. 이 택시기사분은 예전에도 전세버스, 회사 택시 등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속이면서 합의금과 치료금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구급차 사건을 포함해서 예전부터 자동차를 이용해서 교통사고도 내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도 부수고 보험금도 허위로 타먹고 등의 행위들이 이번 재판의 판단이 대상이 된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이 택시기사분은 옛날부터 참 많은 죄를 짓고 사신 분 같네요. 검찰에서도 아마 어떻게든 이 택시기사한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싶어서 이번 일뿐만 아니라 예전 과거의 일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 사건 간략하게 세 줄 요약 한번 해볼게요. 첫째, 형사사건의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둘째,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 사건에서는 검찰이 살인과 관련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다. 셋째,
살인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고 이번 판결은 그 외 다른 범죄들에 관한 것이다. 이제 이 사건에서 왜 징역이 1년 10개월에 그쳤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인터넷으로 언론 기사를 읽을 때 기사 내용을 끝까지 잘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언론 기사 대부분은 사실 사망 사고와 관련한 점은 기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이나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언론 기사를 읽을 때 제목하고 처음 두세 줄 정도 읽고 말아버리니까 이런 부분까지 제대로 읽지 못하고 분노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법조 관련 언론 보도를 보실 때는 전체적으로 충분히 다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법률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곰배니였습니다.